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안현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12주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MS 엑셀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5주간 이미 배웠고 6주차가 되겠는데요. 특히 지난 11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엑셀 매크로 기능,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비주얼 베이직 for applications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이자 마지막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을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주얼 베이직을 엑셀에서 활용하기 위한 매크로를 구현하기 위한 VBA라는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주로 설명했었죠. 서브 프로시저, 펑션 프로시저, 그리고 객체의 개념, 그리고 이제 그 객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의 개념, 그 다음에 그 객체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메소드의 개념,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쭉 해봤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지난주에 배웠던 VBA 명령어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조건문을 배웠어요. 그죠? if, then, and if로 이어지는 조건문을 배웠죠. 조건문 못지않게 VBA를 우리가 알차게 유용하게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주에 배우시게 될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반복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주어진 액션들을 계속해서 반복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명령어들이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 next 구문이 있고 do while 루프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배워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VBA의 기타 유용한 명령어들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인티저라든가 뭐 세일즈 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랜덤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프로그램에 가장 기본적인 화면 배치와 구성에 대해서만 쭉 살펴봤는데요. 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안에 또 디버그 기능이 있습니다. 디버그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디버그? 예, 버그는 무슨 뜻이에요? 버그, 벌레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짤 때 버그는 오류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짧은 라인을 짤 때는 그 오류가 금방 눈에 보이는데 길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버그들은 대체로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버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영어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감소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decrease죠. decrease. increase는 증가하다, decrease는 감소하다. 우리가 앞에 그 d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없애는, 줄이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갖죠. 마찬가지로 debug는 버그를 없애는 활동을 우리가 디버기라고 불러요. 디버그. 그리고 이제 뭐 동명사식으로 ing를 붙여서 디버깅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디버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게 이제 문법상의 오류든 아니면 문법상으로는 완벽하지만 논리 구조상의 오류든 프로그램 안에는 버그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버그를 잡는 디버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안에 이 디버그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지원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통해서 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디버그 기능들도 같이 한번 쭉 소개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따라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도전 과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직접 도전해 보시고 풀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형태의 도전 과제 한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동영상 강의에서 풀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만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줌 수업이 있잖아요. 예, 줌 수업 때 같이 보면서 풀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VBA의 기본 문법을 이제 오늘까지 대충 다 배울 텐데요. 도대체 이걸 왜 배웠지? 우리가 이거 어디에 써먹을까? 어떤 환경에서 이게 정말 강력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룬 그 프로그램의 간단한 예제만 가지고는 딱히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베이직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걸 쓰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속칭 노가다 업무가 확 줄어들 수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시로 하나 제가 준비해 놓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분식집에서 낱개 파일로 잘게 부서져 있는 그런 재무 정보를, 매출 정보를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내는 그런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요거 같이 프로그램 짜보면서 작업하는 그런 내용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 과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역시 우리 그 줌 수업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VBA의 반복문, 오늘 소개할 반복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 반복을 수행하게끔 하는 명령어는 for next가 있습니다. 먼저 for next. 자, 우리가 if then 때도 그랬지만 for next의 경우에도 VBA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그 문법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for next의 문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for 쓰고요. for.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변수를 정합니다. 변수. 이 for next는 변수를 반드시 하나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조정해 가면서 그 값에 따라서 반복을 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for next 안에는 반드시 변수 하나가 지정되어야 된다. 자, 변수는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정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일종의 디펙토 스탠다드 같은 거예요. 예, 디펙토 스탠다드가 같아서 for next 문을 쓸 때의 변수는 첫 번째로 쓰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i를 씁니다. i. 저도 이제 예제를 들 때 계속 아마 i를 쓸 거예요. 근데 그게 꼭 i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x 쓰고 싶으면 x 써도 되고 a 쓰고 싶으면 a 써도 되고 뭐 xyz를 하고 싶으면 xyz를 해도 되죠.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얘하고만 아니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그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게 뭐 자바나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문을 쓸 때는 i를 쓴다. 왜 쓰냐?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배워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를 씁니다. 어찌됐든 for하고 이제 변수, 예를 들면 i 하고선 equal 한 다음에 초기값을 줍니다. 초기값. 그런 다음에 to 하고요. to하고 최종값을 줍니다. 최종값을 주고 스텝하고선 증분. 증분은 초기값에서 최종값까지 가기 전에 얼마만큼씩 값을 늘려가면서 최종값에 도달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증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for를 시작하면 반드시 next로 끝나야 되고요. 예, for 다음에 변수 이름이 나오고 next 다음에도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예, 앞에 시작과 끝이 서로 대응되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요 안에다가는 이 변수 값이 최종 값이 도달할 때까지 반복 수행할 명령들을 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or i는 1, to 10이요. 숫자 10. 스텝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텝 2. 그리고 이제 next i. 이러고서 이제 안에다 명령어를 쭉 넣으면 제일 처음에 i는 1이라고 초기값을 줬잖아요. 그러면 i가 1인 상태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다가 어디에 도달해요? next에 도달하겠죠. next i를 딱 만나는 순간 이 i가 몇으로 늘어나냐? 원래 값에 더하기 얼마? 증분값만큼의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아까 1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스텝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간 뭐가 되겠어요? 넥스트를 만나는 순간 i는 1 더하기 2는 얼마? 3이 되는 거죠. 3. 그래서 i가 3 값이 된 상태로 다시 또 이 명령어들을 쭉 수행을 해요. i가 3인 상태로. 그러다 넥스트를 만나죠. 넥스트 i를 만나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뭐가 돼요? 다시 i는 3 더하기 증분인 얼마? 2 해서 5가 되죠. 그래서 i가 5인 상태로 또 명령을 쭉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넥스트 i를 딱 만나는 순간 i는 얼마가 되죠? 7이 되겠죠. 2가 증분되니까. 또 7이 된 상태로 막 실행을 해요. 그러다가 넥스트를 만나면 뭐가 돼요? 9가 되겠죠. 그렇죠. 9가 된 상태로 또 막 실행을 해요. 넥스트를 만나요. 뭐가 돼요? 11이 되죠. 11이 딱 됐는데 여기 와봤더니 최종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0. 11은 10을 이미 초과해버린 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제 반복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그러고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or i는 1, to 10, 스텝 2 하게 되면 i가 1일 때 한 번 돌고 3일 때 한 번 돌고 5일 때 한 번 돌고 7일 때 한 번 돌고 9일 때 한 번 돌고 11일 때는 안 돌고, 왜냐하면 돌려고 했더니 최종값보다 커져서 멈춰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총 몇 번을 돌게 돼요? 5번을 돌게 되는, 그렇게 이제 작동되는 것이 for next의 구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반복을 할 때 지금은 약간 특별하게 2씩 증분하게끔 했지만 보통은 뭐 1부터 10까지 그러면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씩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스텝 증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이 들어가게 돼요. 1. 디폴트 값을 1로 부여해서 초기값부터 최종값까지 1씩 더해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반복되게끔 그렇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for next 실행과 관련해서 약간 특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추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op이라는 명령인데요. stop은 뭐냐면, 이따 뭐 예시로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stop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말고 중간에 탁 멈춰서요. 예, 그게 stop이에요. exit for는 뭐냐면, stop은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잖아요. 일시 중단이란 말은 다시 재개해라. 그러면 이 반복 수행을 재개할 수가 있어요. 스탑을 할 경우엔. 하지만 exit for는, exit은 뭐예요? 나가라는 거잖아요. 예, 나가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exit for를 만나면 일시 중단이 아니라 완전 중단하는 거예요. 완전 중단. 반복 수행을 중도에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 for next의 루프, 이 반복하는 이 루프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게 하고 싶을 때는 exit for라는 명령어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명령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개념이 잡히셨을 텐데, 그렇지만 이거 직접 만들어 보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습 7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요 for next를 직접 한번 제대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7번은 1부터 1000까지의 숫자를 쭉 이제 반복해서 비교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것을 3과 5의 뭐라 그러죠? 예. 수학책에 나오죠. 3과 5의 공배수라고 하죠. 네. 3과 5의 공배수를 만약에 찾았다라고 하면 그 공배수들만 한 줄 한 줄 출력해주는 VBA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봐라 라는 것이 실습 7번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작성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숫자가 900보다 커지면 일시 중단하는 코드도 삽입해라 이랬는데, 요거 이제 앞에 거부터 먼저 해보고 뒤에 거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제가 나누어 드린 이 BSP13_X 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습 07이라는 시트가 있고요. 이 시트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구현이 되게끔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려면 일단은 뭐 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개발 도구,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탭 활성화 시키라고 말씀드렸죠. 개발 도구 탭에 여기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요걸 클릭을 땅 하면 자,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이 되고
우리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은 어디에다가 작성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네, 모듈에다가 작성을 해야지 시트에 관계없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모듈에다가 작성을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지금 여기 모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엑셀 파일 bsp13_x에다가 뭘 삽입해야 돼요? 모듈을 하나 새로 삽입을 해야 돼요. 자, 모듈 삽입 어떻게 하느냐? 이 VBA 프로젝트 bsp13_x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삽입이라고 있고요. 삽입에 우리는 뭘 삽입한다? 모듈을 삽입한다. 자, 모듈을 클릭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 우리 이거 이제 엑서 07이 되겠죠. 예, 7번 실습이니까 엑서 07이 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시저로 짜려면 뭘로 선언해야 된다? 서브 프로시저로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서브로 시작해야죠. 서브 엑서 뭐다? 07. 그죠? 7번 엑서 07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서브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요? 자동으로 end 서브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요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인덴테이션 하나 주겠습니다. 탭 버튼 한번 누르고요. 자, 이제 요 안에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1부터 1000까지의 수를 하나하나 반복해 가면서 각각의 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부터 1000까지를 반복시켜야 돼요. 자, 반복시키는 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방금 배웠는데 for를 시작한다 그랬죠. for. 예, 그 다음에 변수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뭐 x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우리 디펙트 스탠다드 뭘 쓴다? i를 쓴다 그랬어요. i는 1. 어디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1000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스텝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처음엔 i가 1이었다가 그 다음엔 2였다가 그 다음엔 3이었다가 4였다가 이렇게 일씩 증분하면 되는데 우리는 스텝 1의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디폴트가 1로 되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for i는 1 to 1000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엔터 쳐볼게요. 1000 이렇게 하면 예, 자동으로 요 for는 예약어니까 이렇게 앞글자 대문자 돼서 for 나오고요. to도 예약어여서 이렇게 앞글자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까먹을지 몰라서 for를 시작하면 항상 뭐로 끝나야 된다? next로 끝나야 된다. 그 다음에 변수 명쳐야 되니까 i 이렇게 쳐야 되겠죠. 수미상관 해야 된다 그랬어요. for i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요? next i로 이렇게 끝나게 서로 대꾸되게. 그러면 이제 요 안에가 이렇게 next i를 만날 때마다 요 안에가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반복하면서 체크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인 걸 찾아라. 자, 그러면 둘 다 조건이 만족하나? 안 하나?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명령은 뭘 써야 돼요? if를 써야죠. if. 만약에 i가 3의 배수인가? 자,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연산자 중에 무슨 연산자가 있었냐면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반환시켜주는 그런 연산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연산자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모드란 연산자였죠. mod. 자, 그래서 만약에 i 3의 배수 모드 3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i 모드 3은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렇죠?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해봐라. 자, 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여야 3의 배수예요? 네. 0이어야 되죠. 그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와 동일한 의미죠. 그죠? 똑같은 맥락에서 5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i를 뭐로 나눠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여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0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걸 찾고 있어요.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인 걸 찾고 있어요. 후자 쪽이죠.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i 모드 3은 0이어야 되고 i 모드 5는 0이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은 어떤 연산자로 연결돼야 돼요? 예, 그렇죠. 둘 다 만족해야만 되니까 and라는 연산자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i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 예, 참이고 i가 5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0이니
예, 그렇다면, 그죠? then, 그렇다면, 엔터 치면, 자, 모두도 예하고, if도 예하고, then도 예하고, and도 예하고니까 이것들은 이제 대문자로 자동으로 앞글자가 싹 바뀌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3과 5의 공배수로 확인이 된 거죠. 이 i가,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 i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력을 하면 된다. 자, 우리 출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sheets, 예, 해서, 자, 실습 07, 예,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실습 07이라는 이름을 가진 워크시트를 찾아라. 그래서, range, 예, range, 예,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어디다 출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쭉 출력을 해야 돼요. 그죠? 제일 처음 거는 어디에 출력해야 돼요? A1에다가 출력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발견된 i는 어디다 출력해야 돼요? A2에다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발견된 건 A3에다 출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해야 되죠. 그러려면 출력할 행의 위치를 잡아줄, 첫 번째는 1이었다가, 두 번째는 2였다가, 세 번째는 3이었다. 이렇게 출력할 위치를 잡아줄 변수가 하나 추가로 필요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열은 고정인데 우리가 첫 번째 출력값은 첫 번째, 두 번째 출력값은 두 번째,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자, 뭐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지금 방금 정한 거예요. 포스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정해야 되겠다 해서 A와 포스를 합쳐서 셀의 위치를 잡아주면 그 셀의 값을 뭘로 집어넣어라? i로 집어넣어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equal은 같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같다 맞아요. 여기서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절에서는 같다가 맞는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equal은 같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집어넣어라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07에 있는 A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포스라는 이름의 변수, 그거 합친 거의 값을 i로 바꿔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일 앞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포스는 일단 제일 첫 번째 건 어디에 찍어야 돼? A1에다 찍어야 되니까 1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찍을 곳은 처음엔 1이다. 예, 1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네가 제일 처음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를 찾았니? 그렇다면 A1이라는 곳에 값을 뭘로 바꿔라? 네가 찾은 3과 5의 첫 번째 공배수인 i로 바꿔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위치에는 찍었으니까 위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아래로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잘 보세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 칸 아래로 내려와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포스는 포스 더하기 1. 자, 요런 식의 문법은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아,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외워야 돼. 아까 포스가 1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equal 이렇게 쓰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게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예, 포스하고 포스 더하기 1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여기서의 equal은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요걸 먼저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라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스가 처음에 1이어서 A1에다 찍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원래 1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그 2라는 값이 다시 어떻게 돼요? 포스에 새로 들어가요. 그러면 포스 값은 뭐로 업데이트 된다? 이제는 2가 되는 거죠. 2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또 3과 5의 공배수를 찾으면 A2에다 찍겠죠. 그런 다음에 포스는 2였는데 요 문장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이 돼서 3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칸씩 내려오면서 출력 위치를 한 칸씩 내려오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으니까 if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된다? and if로 끝나야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했어요. 자, 원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일단은 출력할 위치를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i를 1에서부터 1000까지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i는 1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자, 1은 3으로 나누고 5로 나눴을 때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둘 다. 그러면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next i로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next i를 만나는 순간 i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다시 이제 2인 상태로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체크했는데 둘 다 아니겠죠. 또 next i 만나면 3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1000까지 가게 될 텐데, 그러다가 만약에 15가 됐다. 원래 3과 5의 공배수는 15의 배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15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15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죠. 둘 다 만족하면 요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 안에 걸 실행하게 되죠. 그러면 실습 07에 A 지금 1을 들어있으니까 A1에다가 15를 찍게 되겠죠. 15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스는 포스 더하기 1 이랬으니까 1 더하기 1인 2 값이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포스는 이제 2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가 16일 때는 해당이 안 되니까 튕겨나가고, 17일 때도 해당이 안 되니까 튕겨나가고, 쭉 가다가 30이 됐어요. 3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3의 배수이고 5의 배수이고 둘 다 성립되죠. 그러면 30은 어디에 찍게 돼요? A2에다가 찍게 되죠. 2에다 찍고 2 더하기 1이 돼서 포스의 값은 다시 3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i가 1000이 될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실습 7에 들어오셔서 매크로 눌러서 자, 엑서 07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엑서 07 실행.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예를 들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45, 그 다음에는 60, 75, 90 쭉 해서 어디까지 찍어요? 어디까지? 990까지 찍더라. 990 다음에 나오게 될 3과 5의 공배수는 뭐예요? 여기다 15를 더한 1005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1000까지만 반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5는 출력이 그래서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요게 엑서 07을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실행한 건데요. 자, 요거 잠깐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요구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숫자가 900보다 커지면 일시 중단하는 VBA 코드를 삽입해 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삽입하느냐? 예.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자, 지금은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만 따졌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야, 만약에 i가 900보다 커졌니? 예, 900보다 커졌니? if니까 then으로 끝나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일시 중단하라 그랬어요. 일시 중단. 일시 중단하는 명령은 뭐다? 그렇죠. stop. 예, 여기 이제 일시 중단이라 그랬죠. 예, and if 이렇게. 여러분 if로 시작하면 반드시 and if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if와 and if 사이, for와 next 사이는 이렇게 뭘 준다? 더 안으로 들어오게끔 예, 인덴테이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자, i가 900보다 크면 일시정지해라 라는 코드도 이렇게 쉽게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좀 전에 실행시켰을 때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15, 30, 45 쭉 해서 어디까지? 990까지 나왔었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매크로의 엑서 07에 자,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아까와 달리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노란 불을 딱 켜면서 중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일시 정지된 상태예요. 스탑을 만나면 이렇게 일시 중단을 하게 되고, 자, 어디까지 찍었나 한번 볼까요? 15, 30 쭉 가다가 어디까지 찍었나 봤더니 어디까지 찍었어요? 900까지만 찍었어요. 예, 900까지 찍고, 자, 지금 현재 i의 값은 얼마일까요? 현재 i의 값은 i에다가 살짝 갖다 대볼게요. 제가 커서를 이렇게 대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i는 901 이렇게 보이죠? 예, i는 901 이렇게 보여요. 이 i가 901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행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는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값을 다 볼 수 있어요. i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포스도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61번째에 찍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자, 아니나 다를까 60번까지 찍었고 이제 61번째에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포스가 61을 가리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i는 901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카세트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 같이 플레이 버튼도 있고 스탑 버튼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일시 중단된 상태죠.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은 계속 진행해 라는
902라고 돼 있죠. 자, 계속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i가 901이었어요. 자, 계속 진행해 누릅니다. 클릭. 아무 변화가 없죠. 예, 아무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냐? 제가 i에 갖다 대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i가 901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902가 됐죠. 왜냐면 901인 상태에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스탑 됐는데 제가 리줌 시켰잖아요. 다시 해봐라. 그래서 쭉 가서 넥스트 타일 만나서 i가 902가 됐겠죠. 902가 됐는데 또 어디에 걸려요? 그죠? 902는 900보다 크죠. 그래서 또 스탑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요거 플레이 버튼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i는 뭐가 된다? 903이 되겠죠. 클릭. 예, 갖다 대면 i는 9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계속 일시 정지 중이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자, 이거 말고 야 이제 그만해, 완전히 끝내버릴래, 그만할래 라고 한다면 요 플레이 버튼 아니라 요거 재설정이라는 버튼, 요 네모 버튼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클릭해 볼게요. 네모 클릭. 그러면 아까처럼 노란색으로 일시정지된 경고등도 사라지게 되고 여기 중단이라고 써 있었던 그 머리글에 그런 부분도 사라지게 되고, 예,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스탑 버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스탑을 우리가 하게 되면 버튼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스탑 명령을 넣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담하는 현상이 난다. 예,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 수행하는 첫 번째 명령어인 for next 문과 그 다음에 스탑 명령어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반복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명령어는 do while loop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for next는 변수를 하나 반드시 지정하고 시작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 for next의 그 작업이 이렇게 통제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됐다고 한다면, do while loop는 변수를 do while loop 자체가 통제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do while loop를 쓰시려면 어떤 면에서 for next보다 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냥 i라는 변수를 처음에 하나 for next를 쓸 때 만들고 그 i를 통제하는 걸로 이제 모든 반복이 수행이 됐다면, 여기는 별도로 i라는 변수를 내가 지정해야 돼요. 내가 지정하고 내가 만들어서 그 변수를 가지고 통제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do while loop는 대신 아주 문법이 심플해요. do while 다음에 조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oop가 나와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 수행하는 거고요. loop가 나올 때까지 안에 들어있는,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루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do while 다음에 조건 쓰고 루프인데,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만 요 안에 명령어들을 수행하고, 루프를 만나서 딱 올라왔는데 더 이상 이제 이 조건이 참이 아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for next와 마찬가지로 stop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반복 수행을 잠시 일시 중단하게 되고요. exit, 아까는 for였죠. 근데 이건 이제 for next가 아니고 do while이잖아요. 그래서 exit do라고 하면 반복 수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 루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게 exit do가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1에서 1000까지의 숫자 중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것들을 for next를 가지고 구현을 했어요. 자, 실습 8번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do while로 한번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스탑을 이용해서 일시정지를 시켜봤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숫자가 900보다 커지면 아예 그냥 중단을 하고 메시지 상자, 우리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메시지 상자 출력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강제 종료라는 메시지까지 출력하는 VBA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0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08도 마찬가지. 자, 여기 이렇게 코드 우리가 짜야 될 겁니다. 자,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서브 엑서 08, 예, 08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엔터 치면 서브로 시작하면 자동으로 뭐로 끝나요? 엔드 서브로 끝나게 되죠. 자, 앞에 우리가 먼저 배웠던 for next 경우는 i라는 변수를 for 문 선언할 때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do while 루프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 i라는 변수를 가지고 내가 1부터 1000까지 반복시킬 건데 일단은 1로 시작하자 이렇게 초기화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i는 1로 시작하자.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프로그램 짤 때 기억하지만 어떤 변수가 또 추가로 필요해요. 그렇죠. 출력할 위치를 결정하는 제일 첫 번째는 1번에 찍었다가 그 다음에는 2번에 찍었다가 그 다음에 3번에 찍었다가 하는 출력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래요? 포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i는 1과 같고 포스는 1과 같다. 이 변수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시키면 됩니다. do while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죠?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10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라. 반복의 끝은 뭐로 끝난다? 루프로 끝난다. 이렇게 그래서 do while로 시작하면 반드시 뭐로 끝나요? 루프로 끝나게 되고 언제까지 반복한다? i가 10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자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if 자 아까 조건절은 똑같아요. 그죠?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i를 mod 3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와 같다? 0과 같니? 그리고 i를 mod 5 5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과 같니? 이 두 조건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and로 연결돼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걸 찾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된다면 그러면 if 다음에 조건 두 개 나와 있고 then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력을 해야 되죠. sheets 이거는 실습 08번이라고 하는 시트에다가 range 똑같이 마찬가지죠. A열 여러분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자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따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따옴표가 없이 이렇게 A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거를 문자열 A라고 생각 안 하고 변수명 A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따옴표 쳐주는 거예요. 상수로서 A다. 그 다음에 and 자 우리 출력할 위치는 어디에 저장하기로 했어요? 포스에 저장하기로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A1번에다가 그 값을 뭘로 바꾼다? i로 바꿔라. 요거는 i를 실습 08이란 시트에 A열 첫 번째 해당하는 값을 i로 바꿔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포스를 사용해서 찍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스는 포스 더하기 1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포스에다가 1을 증분시켜서 하나 더 키워서 새로 다시 포스에 집어넣어라 해서 1번에다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2번이 되게끔 포스가 2번에다 찍었으면 2 더하기 1에서 3이 되게끔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자, and if 이렇게 하고요. 아까 for next 문에서는 next를 만나는 순간 i가 자동으로 증분됐죠. i가 자동으로 1이었던 게 2가 되고 next i를 만날 때마다 i가 자동으로 늘어났는데 do while 루프에서는 그렇게 자동으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변수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안 늘어나요. 그래서 수동으로 i를 1씩 증분시켜야 돼요. 자, 1씩 증분 어떻게 해요? 방금 배웠잖아요.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루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처음에 i가 1이었으면 1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i를 2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2는 여전히 100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근데 2는 3의 배수, 5의 배수도 아니니까 내려오면 2 더하기 1은 i가 이제 3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4가 돼서 올라가고 5가 돼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디가 될 때까지 1000보다 작은 동안에는 계속해서 돌아가다가 i가 1000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1000보다 작지 않네? 1000인데? 그러면 밖으로, 루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데 뭐로 바꾼 거예요? do while 루프로 바꿨고 위에 거와 결정적인 차이라면 for next에서는 i에 대한 초기 값이나 이런 게 증분이나 이런 게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do while 루프에서는 초기 값도 내가 알아서 따로 지정해야 되고 증분도 내가 별도의 코드로 구현을 해야만 증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엑서 08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8번 실습 8번 시트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자, 엑서 08 실행 그러면 자 처음에는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1000까지 계속 반복해서 3의 배수, 5의 배수, 공배수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990까지 해서 총 66번까지 찍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네, A열 통째로, A열 통째로 삭제 이렇게 지우고, 자, 이번에는 추가 조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숫자가 900보다 커지면 반복 수행을 중단하고, 근데 이게 일시 중단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완전히 중단을 해버리고 강제 종료라는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VBA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제 하나 넣으면 됩니다. 자,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하는데요. if i가 네, 900보다 커지면 했으니까 900보다 크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i가 900보다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강제 종료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자, 강제 종료하시오. 예, 강제 종료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는 일시정지니까 스탑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정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디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고 싶어요? 두 루프 밖으로 아예 튀어나와 버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exit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exit 2. 예, 해서 end if로 시작하면 반드시 뭐로 끝나야 돼요? 예, end if로 끝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i를 계속 증분을 하다가 i가 만약에 900보다도 커졌다, 즉 뭐 901이 됐거나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강제 종료라는 메시지 상자를 띄우고선 요 루프 밖으로 나가버려라.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찍어라, 끝내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방금 실습 8번 죄다 지웠죠. 요 상태에서 매크로에 가서 엑서08에 가서 실행을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뭐가 떴어요? 메시지 상자로 강제 종료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확인을 이렇게 눌러 보시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만 찍혔어요? 60번 행까지만 찍혔더라. 60번 행까지. 그렇게 해서 900까지만 찍고 더 이상이 이제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일시정지와의 차이점은, 일시정지인 경우에는 노란색 불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었고 i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i 값이 얼마인지, 포스에다가 살짝 갖다 대면 포스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게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일시정지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나가버리게 하는 exit 2를 이제 이용해서 밖으로 나와버리면 이때는 완전히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중단이라고 말도 안 써 있고요. i나 포스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도 그 변수의 값을 중도에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구현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exit 2, exit 4와 중간에 일시정지하는 스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여러분들 이제 VBA에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명령어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엑셀 시트에 있는 어떤 셀에 접근을 할 때에는 rang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셀 값에 주로 이제 값이었죠. 값을 통제하거나 가져오거나 그 값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걸로 range 속성을 많이 썼는데, range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6번에다가 찍고 싶다 그러면은 range 다운표 하고 C6 다운표 닫고 점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range는 이렇게 원래 엑셀에서 사용하는 주소 방식, 그러니까 앞에는 열 주소가 나오고 뒤에는 행 주소가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뭐 때문에 불편하냐? 열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열 주소를 통제하기가. 우리는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엑셀의 시트들을 접근할 때 세 번째 열, 두 번째 칸,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 두 번째 행, 이렇게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열,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들을 통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거를 레인지로 통제하려면 얘는 C2가 돼야 되고 얘는 E3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2나 3는 아라비아 숫자니까 어차피 그냥 원래 있던 아라비아 수치를 써서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아까 왜 포스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통제했듯이요. 그런데 C나 E는 뭐예요?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나마 지금은 26개 이내에서 통제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27번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AA, AB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하게 열 주소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지를 이용해서만 레인지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레인지 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엑셀 워크시트 안에 있는 내용을 통제하기에는 열 주소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다. 근데 이 셀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셀스. 이거는 레인지의 하부에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인데요. 이 셀스를 이용을 하면 행 번호도 열 번호도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셀스 행 번호, 열 번호 이렇게 하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모두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 번호가 아라비아 알파벳이 더 이상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레인지 속성은 열 주소가 앞에 나오고 행 주소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C2다 그러면 C는 열 주소, E는 행 주소 이렇게 되는 건데, 셀스는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괄호 열고 2차원 배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행 번호가 먼저 나오고 뒤에가 열 번호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레인지랑 함께 쓰일 수도 있어요. 레인지 속성이 붙은 다음에 거기에 점 셀즈 하게 되면 해당 레인지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제가 이 엑셀 시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제가 세 시트를 한번 살펴 볼게요. 만약에 셀즈 3,2 해봅시다. 3,2 셀즈 3,2 여기 강의도 셀즈 3,2다 그러면 셀즈 3은 뭐라 그랬어요? 행 위치라 그랬어요? 열 위치라 그랬어요? 행의 위치죠. 3,2 하면 자, 행이다 그러면 1행, 2행, 3행 여기죠. 그 다음에 2 했으니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즉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레인지로 따졌으면 레인지 B3였을 텐데 이거를 셀스로 표현을 하면 셀스 괄호 열고 3,2 3,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해서 3,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A라는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셀즈 이번에는 실수했네요. 셀즈 2,1 이렇게 했습니다. 셀즈 2,1. 자, 2,1은 어떻게 될까요? 2,1은 그렇죠. 행 주소로 2, 열 주소로 1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시트가 있다면 이 시트 이름이 A여야 되겠죠. 이때는 자, A라는 시트가 있을 때 A라는 시트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요거 A2 셀, 요게 바로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시트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것의 값을 뭐로 바꿔라? 테스트로 바꿔라. 이걸 테스트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두 번째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이건 뭐냐면 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 B4에서부터 E8번까지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B4에서부터 E8번까지가 레인지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헷갈리니까 요것도 이렇게 테두리를 쳐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요 영역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셀즈 3,1이잖아요. 근데 그 셀즈 3,2가 이거에 대해서 셀즈 3,2예요. 그 얘기는 행은 세 번째, 열은 두 번째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선택된 영역에서의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행이면 어디예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어디예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니까 요거죠. 요거. 자, 요거 제가 다른 색깔로 요겁니다. 요거.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요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뭐가 돼요? C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 이렇게 되면 어디에 100을 저장하는 게 된다? C6번 셀에다가 이렇게 100을 저장하는 거가 요 코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 코드가 된다. 그래서 세일즈라고 하는 요 속성은 이렇게 행번호와 열번호를 보시다시피 둘 다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어서 원래 엑셀의 열 주소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데 세일즈를 쓰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둘 다 숫자나 수식으로 우리가 셀 값을 조정할 수가 있더라.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반복문을 배웠는데 반복문 중에는 반복이 중첩해서 들어가는 소위 얘기하는 다중 반복 구조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반복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서브로 반복이 또 도는 그게 이제 다중 반복문이죠. 그 다중 반복문과 이 세일즈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요런 그림 같은 걸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별을 그렸죠. 예, 요런 거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좀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제가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장표도 준비했을 만큼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요거까지 다 진행을 하면 1강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요 실습 9번 문제는 2강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습 9번은 2강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